자, 이제부터는 단원명이 바뀌어요. 어떤 걸로 바뀌냐면 이제 부등식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일단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부등식 중에서도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그 부등식인 부등식인데 연립 부등식을 배울 거고 연립 2차 부등식을 배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냥 2x-5가 1보다 뭐 크다 이런 거 있으면 이제 x 푸는 게 중학교 2학년 과정.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연립이 되어져 있는 연립 1차 부등식 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연립 1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등식 말고 또 다른 부등식으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개 묶여져 있는 연립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을 고1 때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차 부등식뿐만 아니라 2차 부등식도 고1 때 배우고 이런 거, 이런 거 풀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 그리고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서 절대값 있는 부등식 푸는 방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일단 우리는 그걸 풀기 위한 그냥 기초적인 작업만 영상으로 수업을 할 거고 그다음에 설 지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연립 1차 부등식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배울 거예요. 이 부등식만 하면은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 확률 이런 것들 배우고 행렬 배우면 공동수학 원의 진도 과정은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1차 부등식을 풀 때 가장 중요했던 성질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음수를 양변에 곱하거나 또는 나눌 때 결국에는 곱하거나 나눌 때 우리가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해줬어야 돼요? 부등호 방향을 바꿔줬어야 돼요. 바꿔주는 거. 이것만 잘하면은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연립부등식 뭐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부등식에 대한 사칙 연산을 먼저 배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지금부터 할 거는 부등식의 사칙 연산이에요. 이거는 우리 그 개념 유형에 없고 어디에 있냐면 아마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 뭐야 수력 충전? 수력 충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부등식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먼저 배워봅시다. 일단 우리가 사칙 연산이라고 하면은 사칙이 뭐냐면 규칙이에요. 연산의 규칙인데 네 가지가 있다. 그 네 가지가 바로 뭐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에요. 자, 부등식끼리 이제 더해볼 거고 빼볼 거고 곱해볼 거고 나눠볼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성질들이 성립을 하겠느냐? 첫 번째부터 봐볼게요. 일단 덧셈부터. 자, x가 뭐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c가 크고 d가 작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미지수는 x, y 다 써볼게요. 그럼 이 두 부등식을 어떻게 해보고 싶은 거냐면 이 두 부등식을 더해보고 싶어요. 그럼 이 두 부등식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작은 것끼리 더해지고 큰 것끼리 더해주면 답이에요. 즉,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뺄셈 해봅시다. 부등식끼리 빼볼 거예요. 그럼 뺄 때는 이제 조금 조심해 줘야 돼요. 자, 요 두 부등식을 이제 빼볼 거예요. 뺄 때는 A에서 C를 빼는 요걸 쓰는 것이 아니라 뺄 때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A에서 D 빼고 그 다음에 B에서 C 뺄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뺐냐면 요 식에서 요 식을 빼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빼준 거를 왼쪽에다가 쓰고 요렇게 빼준 거를 오른쪽에다가 써주면 돼요. 즉 자, x 빼기 y가 있고 왼쪽 a-d 써주시면 되고 오른쪽에는 b-c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곱셈 할 거예요. 자, 곱셈을 할 건데 자, 이렇게 식이 두 개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곱셈, 세 번째. 곱셈을 할 때는 이제 얘네들을 곱하고 싶어요. 곱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x, y 곱해져 있는 요 숫자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왼쪽과 오른쪽에는 무엇을 써야 되냐면 일단 왼쪽에다가는 a 곱하기 c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는 b 곱하기 d를 써주면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 덧셈처럼 이렇게 더한 걸 써줬으면 곱했을 때는 이렇게 곱한 거를 써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할만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사실 이렇게도 곱해보고, 이렇게도 곱해보고, 이렇게도 곱해보고, 이렇게 곱해봤을 때 작은 값, 큰 값을 써주는 거긴 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곱한 걸 여기다 써주고, 이렇게 곱한 걸 옆에다가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옆에다가 하나 더 써주면 이렇게 써줄게요. 자, 여기에는 곱했을 때 작은 값.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큰 값, 곱했을 때 큰 값을 써주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써줄게요. a 곱하기 c, 뭐 a 곱하기 d, b 곱하기 c, b 곱하기 d 이런 곱한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을 써주면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곱한 게 여기 써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눗셈 한번 볼게요. 나눗셈은 이제 나눌 거예요. 내가 요 식에서 요 식을 한번 나누어 봅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나누면 이제 여기 y분의 x 이렇게 써져 있을 거고 여기는 이제 c분의 a, 여기는 d분의 b라고 써져 있지만 사실 여기서도 얘는 가장 작은 값이 될 것이고 여기서는 큰 값이 될 거예요. 즉 우리가 이렇게도 나눠보고 이렇게도 나눠보고 이렇게도 나눠보고 이렇게도 나눠봐야 돼요. 그랬을 때 즉 C분의 A, D분의 A, C분의 B, D분의 D 요 네 개의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여기다가 가장 작은 값을 왼쪽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됐나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몇 개 예제를 풀어볼 거예요. 일단은 우리 책 198쪽에 1번부터 4번이 있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일단 1번 보시면 x 더하기 y의 범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일단 부등식을 이렇게 써봅시다. 보기 좋게. 그럼 이런 식으로 썼으면 이제 더하는 거니까 가장 작은 거 이렇게 더하면 8, x 더하기 y,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12가 되겠지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빼기예요. 빼줄 거예요. 빼줄 때는 어떻게 빼준자, 어떻게 쓰자 그랬지? 이렇게 한 거를 여기 왼쪽, 오른쪽에다가 써주자 그랬죠. 그럼 2에서 8을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6이야. 그 다음에 4에서 6을 빼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2야. 이게 이렇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곱하는 연산을 해야 돼요. 곱할 때는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하자고. 자, 일단 다 곱해보는 거야. 어떻게? 요렇게도 곱해보고, 요렇게도 곱해보고, 요렇게도 곱해보고, 요렇게도 곱해보는 거예요. 곱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곱하면은 12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16.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얼마? 24.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얼마? 32.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 큰 값을 써주기로 했으니 이렇게 되겠지요. 사실 이게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나누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눠봅시다. 그럼 나누기는 경우가 일단 3분의 1도 있을 거고 4분의 1도 있을 거고 이게 어떻게 나온 거야? 3분의 1, 4분의 1.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3분의 2겠죠. 그래서 3분의 2, 그 다음에 2분의 1. 그럼 가장 작은 값은 뭡니까? 4분의 1일 거고 가장 큰 값은 뭡니까? 가장 큰 값. 얘랑 얘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얘랑 얘를. 근데 얘는 6분의 4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결국에는 6분의 4랑 6분의 3을 비교하는 거니까 누굴 선택해 줘야 되겠어?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4분의 1보다는 크고요. y분의 x가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보다는 작게 되겠지요. 이해되나요? 자, 근데 이제 만약에 등호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등호가 들어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살펴보고 싶어요. 그러면 봐봐요. 등호가 이제 이렇게 붙었어요. 이렇게 붙었어요. 그럼 다 등호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그런데 이제 등호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쪽에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고 여기는 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등호랑 부등호가 섞여 있으면 그러니까 등호랑 부등호가 섞여 있다면 이런 거야. 이거랑 이렇게 얘는 등호가 없어요. 얘는 등호가 있어요. 이런 게 섞여 있으면 어떻게 쓰냐면 얘가 이겨요. 그러니까 얘로 써줄 거야. 그런데 연산에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같이 이 두 개를 같이 섞인 거를 써야 돼. 그럼 같이 섞인 거를 써주는 거야. 됐나요?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문제를 새로 하나 더 만들어 볼게. 다시 옆에다 써줄게요.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이럴 때 일단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둬야 되는 거지. 근데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 싸워야 되지? 그럼 안 들어있는 게 더 이긴다고. 그럼 8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4 더하기 8인데 등호가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니까 안 들어있는 게 이긴다고. 12보다는 작겠네. 맞아요? 그 다음에 빼기예요. 빼기를 할 때는 이렇게 있는 거 써주기로 했지. 마이너스 6인데 여기 등호 들어있고 여기 등호 들어있으니까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등호가 없잖아요. 빼봐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곱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곱했을 때 숫자들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텐데 등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걸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죠. 자, 우리 곱했을 때는 숫자 요거 곱한 게 여기 써져 있고 여기 곱한 게 써져 있으니까 등호 들어있는 거랑 안 들어있는 거랑 비교하면 얘가 이긴다고. 얘도 마찬가지 얘가 이긴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등호를 안 써줘야 되는 거고 부등호만 써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눗셈 봐요. 나눗셈은 이제 우리가 어떤 거 썼어? 이렇게 있는 거 썼고 이렇게 있는 거 썼죠? 여기는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 여기는 등호가 들어있네. 그럼 등호가 들어있게끔 써주시고 여기는 반대편은 요거 6분의 4 한 개 여기 써져 있으니까 6분의 4 한 개 여기 써져 있으니까 등호가 다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안 들어가겠구나. 됐나요?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등식을 풀 때 이제 그 뭐야 197쪽 보긴 할 건데 그 전에 잠깐 요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보통은 그냥 가장 복잡한 부등식 이런 거 다 푸는 거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다 했고요. 이제는 우리가 일반화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1차 부등식의 해를 쓸 건데 우리가 1차 부등식의 해 보통 우리가 1차 방정식을 쓸 때는 ax 더하기 b는 0 이렇게 썼었죠. 자, 그럼 이제 1차 부등식을 쓸 때는 뭐 이렇게 쓰거나 뭐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네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랑 이런 케이스 등호가 있을 때랑 없을 때를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ax 더하기 b가 0보다 클 때 요걸 한번 볼 건데 어차피 이항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이항하면 마이너스 b인데 그냥 얘를 b로 한번 볼게요. 이게 조금 더 일단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부등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 내가 x의 범위를 구하려고 a를 나눠서 이렇게 그냥 쓰면은 초등학생이라는 거야. 답이 아니라는 거야. 왜?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을 어떻게 거쳤어? 양변을 a로 나눴지. 근데 이때 이 a로 나눴는데 이 a가 지금 양수야 아니면은 음수야? 몰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나눠줄 수 없다는 거야. 그럴 때는 항상 어떻게 하자?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케이스를 나눌 거냐면 일단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럼 A가 양수이면 양변을 A로 나눠도 괜찮겠죠.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양수로 나눴으니까 안 바뀔 거야. 그쵸? 그런데 이제 만약에 A가 음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거야.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음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지. 왜? 우리가 이제 A로 나누기 위해서는 A분의 1을 곱한다는 소리랑 같은 거고 얘를 양변에 곱했는데 이 자체가 뭐야? 이 자체가 음수인 거야. 그러니까 음수를 곱해줬기 때문에 약분되고 이 자체가 하나의 음수라고. 그러니까 A분의 1 자체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써줄 필요가 없다고. 이해됩니까? 음. 그래서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차 부등식을 푸세요 하면은 두 가지로 풀면 되는데 그냥 요 부등식을 푸세요라고 나왔다고 칩시다. 그냥 부등식. 그러니까 이런 부등식 요 녀석을 푸세요라고 나오면 요런 케이스만 해서 끝내면 안 돼요. 왜? A가 0이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는 A가 0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A가 0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A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0 곱하기 X니까 애초에 그냥 식 자체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B의 값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A가 0이면 그냥 식의 형태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B의 값이 예를 들어서 0보다 크다라고 해봅시다. 0보다 크면 애초에 B가 0보다 크면 양수라는 소리인데 여기서는 이 부등식을 풀었던 0보다 작대. 그럼 부등식을 풀었는데 0보다 작아. 근데 우리가 B가 양수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거 있잖아. 0 곱하기 X를 했더니 1이야. 그럼 뭐야? 이거 0 곱하기 X니까 0 아니야? 이게 말이 돼? 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B가 양수이면 답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해가 없다. 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B가 또 0일 수도 있잖아. 그럼 0은 0보다 커. 이 말이 돼? 안 되지. 그래서 B가 0이면 마찬가지로 뭐야? 또 해가 없는 거야. 됐어요? 근데 B가 음수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B가 음수야. 0보다 작아. 0보다 작다라고 나왔는데 B가 애초에 음수야. 그럼 그 음수는 마이너스 1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고 마이너스 아승기까지 되겠네. 그럼 얘는 뭐야? 해가 무수히 많다야. 됐어요? 즉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소리죠.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제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제는 등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풀까? 요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부등식 AX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요 녀석을 푸세요라고 한다면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케이스를 나눠봐야 되겠지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일단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는 그냥 나눠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왜? A가 양수면 양수로 나눠야 X의 범위 구할 수 있잖아. 두 번째, A가 음수면 어떻게 됩니까? X가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왜? 음수로 나눴잖아. 음수로 나눴잖아. 그치? 그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야? 이제 A가 0일 때 또 어떻게 될까?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럼 봐봐. A가 0이면 이런 꼴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만약에 여기서 B가 양수면 양수인데 B가 양수라고 가정을 했는데 얘가 양수야. 아유 0처럼 보인다. 얘가 양수야. 양수. 얘 양수라고 양수.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아. 양수인데 0보다 작을 수가 있어? 없지. 그럴 때는 이제 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가 없다야.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게 B가 0이라고 합시다. B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지. 근데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0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0은 성립하지. 성립하니까 얘는 뭐야? 0 곱하기 x가 0 이상이라는 소리는 x가 1이 들어가든 2가 들어가든 3이 들어가든 4가 들어가든 마이너스 100이 들어가든 마이너스 4승기가 들어가든 반드시 0이 나올 거고 0 이상 성립하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어떤 수가 들어가도 다 성립하니까 해가
무수히 많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심지어 음수면 그러니까 0 곱하기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이제 음수야. 근데 애초에 0은 음수랑 비교하면 0이 더 크잖아요. x에 뭐가 들어가든 어쨌든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가 무수히 많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우리 수력 충전에 있는 문제를 조금 풀어보려고 해요. 뭘 풀어볼 거냐면 197쪽에 17, 18, 19를 풀어볼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중학교 때 했던 연산들이니까 한번 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AX가 1보다 크다. B의 값이 이렇게 딱 주어진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우리 17번 볼게요. A가 양수래. 그러면은 우리가 X의 범위를 구하려면 양변을 몇으로 나눠야 되겠어? A로 나눠야 되는데 A가 양수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기 숫자 어떻게 될까? 여기 숫자 모아야 될까? A로 나눴으니까 A분의 1이 될 거고 부등호 안 바뀌겠구나. 답이지요. 근데 A가 0보다 작아.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음수로 나누잖아. A가 음수가 돼버리잖아.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지요. 자, 근데 A가 0이야. 그럼 0 곱하기 X가 1보다 크대. 근데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 0이 나오잖아.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니? 안 하지. 그럼 이럴 땐 어떻게 써야 돼? 해가 없다라고 써야 되겠지요. 이해되나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중학교 때는 어떤 스타일의 문제들을 풀어봤었냐면 중학교 때는 이런 거 풀어봤었어.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a 더하기 3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a 더하기 6 이런 거. 아니 빼기 6이라고 하자. 이런 거. 이런 거 푸세요 하고서 사실 여기서 a의 범위를 주어줬었어. 근데 이제 범위를 안 주어주고 요거 푸세요라고 하면은 답은 어떻게 써야 될까? 만약에 이게 어떤 하나의 예제 문제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케이스를 나눠야 돼. 자, 일단 풀기 위해서 a 더하기 3x가 될 것이고 항마다 마이너스 2가 들어있으니까 마이너스 2를 뽑아내면 똑같이 a 더하기 3이 나오죠. 그럼 무턱대고 약분해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하면은 맨날 틀리는 문제였어. 왜? a 더하기 3을 약분을 하는데 이 값이 정확하게 뭔지 알아 몰라?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 값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케이스 나눠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a 더하기 3이라는 녀석으로 나눌 건데 이 값이 양수일 때. 즉, 이거 이항하면 어떻게 되죠? a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를 생각을 해봐야지. 그럼 a가 마이너스 3보다 커. 그럼 결국에는 a 더하기 3이라는 녀석이 양수니까 약분 그냥 해도 되겠지요. 양수로 약분을 하면 양수로 나눴어 양변을. 양수로 나눴다고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럼 답은 어떻게 됩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 a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는 보장 없잖아. 0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즉 a가 3 이항하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이제 요걸 약분을 해야 되는데 얘로 나눌 거야. 얘로 나눌 건데 얘가 뭐라고? 음수라고. 그럼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게 되는 거지. 끝났나? 아니, 또 있어. a 더하기 3이라는 녀석이 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즉, a가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2에다가 0을 곱하면 0이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x 값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즉 a가 마이너스 3일 때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됐어? 근데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고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고 등호가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가. 그냥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누고 싶은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등호가 들어가면 여기도 등호 들어가겠지. 근데 사실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거잖아.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 0은 0 이상이지. 왜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등호가 들어갈 때는 해가 없다가 아니라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x가 아승기가 들어가도 성립하니까 마이너스 아승기가 들어가도 성립하는 거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1번 볼 거예요. 우리 그 책, 개념편 책에 이제 필수 예제 1번 볼 건데, 잠깐만 몇 쪽이냐면, 이게 몇 쪽이더라? 우리 아무튼 이제 부등식 파트의 개념 체크는 안 해봐도 될 것 같아서 필수 예제 1번만 가져왔는데, 개념 체크도 해봐야 되나? 자, 개념 체크 1번은 여러분들이 해봐요. 아니다. 그냥 같이 하자. 여기다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책 150쪽이에요. 150쪽의 개념 체크 1번. 자, 문제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억번 봐요. 부등호 비교하고 싶은 거야.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A와 B를 비교했을 때 A가 더 커, 작아? A가 더 크지. 그럼 A가 더 크면 양변에다가 똑같이 1을 더해줬다 한들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즉, 부등호의 방향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바뀐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 니은번 볼까요? A-3, B-3. 그럼 이건 어떻게 한 거야? A와 B가 더 큰데 A와 B랑 비교하면 A가 더 큰데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해줬지.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마이너스 3을 더해줬잖아. 곱해준 게 아니잖아. 부등호 방향 그대로 되겠지요. 그 다음 D급번 볼게요. A제곱과 AB예요. 자, 이런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사실 이런 상황에서 양변에다가 어떤 짓을 해야 이런 경우가 나올까? 그렇죠. 양변에다가 A를 곱해줘야 되죠. 그리고 양변에다가 A를 곱해줘야 되는데 A 양수야, 음수야? 0보다 크니까 양수지? 그럼 양수를 곱해줬다 하면 부동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리을번 볼까요? 리을번은 보면 B분의 A가 1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봐봐. B분의 A가 되고 싶어요. 그럼 B분의 A가 되고 싶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A와 B를 비교했을 때 A가 더 큰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이런 꼴이 되려면 양변을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지. 양변을 B로 나눠줘야 돼. 그런데 B를 나눠주면 B분의 A가 되고 이렇게 되겠네? 근데 자, 그냥 무턱대고 부는 거 쓰면 안 되지. 항상 의심해야 돼. 양변을 뭐로 나눠주거나 곱해줄 때 이 B는 양수야, 음수야? 0보다 작지. 음수야. 음수로 나눠주는 거야. 음수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답은 뭐야? 기억, 니은, 아니, 기억, 디귿도 맞나? 리을도 맞나? 가다라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어봤으니 예제, 필수 예제 1번 볼게요. 가로 1번. 부등식 요 녀석을 푸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A를 상수 취급하니까 이제 우리가 연산을 하고 싶어. 그럼 일단 X를 좌변으로 모으고요. 우변은 상수항으로 모읍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EX를 이항하면 AX 빼기 EX가 될 것이고 2를 이항하면 A-2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5X 빼기 EX가 있어. 이거 어떻게 써? 3X라고 어떻게 계산한 거야? 5에서 2를 빼서 썼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다고. 어떻게? A-2X라고. 맞습니까? 그리고 무턱대고 이제 약분해서 x가 약분하니까 여기 1이 살아있겠네. 1보다 크다. 3이네. 이렇게 쓰면 초딩이지. 왜? a-2의 범위 알아? 몰라.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케이스를 좀 나눠줘야 돼. 첫 번째 경우는 a-2가 양수일 때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얘기야? 즉 a가 2보다 클 때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양수라는 소리니까 나누면 x가 1보다 크겠지.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a-2가 0일 수, 0부터 하지 말고 0보다 작다. 작은 거부터 해볼까?
그러면 즉 A가 2보다 작은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약분을 할 건데 얘가 지금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써줄게. 얘가 음수니까 얘가 지금 음수야. 음수로 나누고 앉아 있잖아. 음수야.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겠지. 약분이 되면서.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답이 x가 1보다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 이유가 뭐야? 음수를 나누었기 때문에. 됐어요? 근데 우리 케이스 3번째. a-2가 0이 될 수도 있잖아. 즉 a가 2일 때 이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지. 자, 그럼 a-2가 0이라는 소리는 지금 0 곱하기 x가 0보다 크다는 소리네. 왜? 얘가 지금 0이잖아. 0이잖아. 0만 대입한 것뿐이야. 그럼 x에 어떤 수를 다 대입하든 간에 성립합니까? 식이 성립하지 않죠. x에 뭐 1을 대입하든 2를 대입하든 아승기를 대입을 하든 성립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경우에서는 해가 없는 거지. 2를 만족시키는 x값이 없으니까.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돼. 자, 이북에 적어줄게요. 답에는 그냥 답만 쓰라라고 한다면 a가 2보다 큰 경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럴 때는 x가 1보다 컸었죠. 그 다음에 a가 2보다 작을 때는 x가 1보다 작고 a가 2가 된다면 뭐야? 해가 없다가 답이에요. 답에는 이렇게 써줘야 돼. 서술형에 이만큼 다 써줘야 되는 거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바로 2번 볼게요. 요 부등식의 해가 x가 4보다 크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a를 하나의 상수 취급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산을 안 되지만 연산이 되는 것처럼 최대한 정리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럼 일단 3x 이항하고 9 넘겨줄게요. 그럼 ax 빼기 3x 그 다음에 옆에는 a제곱 빼기 9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연산을 못하긴 하지만 x로 뽑아내주자. 우리가 5x 빼기 2x를 3x라고 어떻게 썼다고? x를 뽑아내서 5 빼기 2 해서 5 빼기 2가 3이잖아 라고 썼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뽑았으면 a-3이 되고 요거지. 이거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합창호식 아니야? 그치?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a-3을 무턱대고 놔두면 안 돼. 왜? a-3이 공통으로 들어있긴 하지만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거든. 그래서 무턱대고 나눠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결과값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다. x가 4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 근데 지금 여기 부등호가 바뀌어 있어, 안 바뀌어 있어? 바뀌어 있지. 결과가. 그렇다는 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과가 x가 4보다 크다는 건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다는 건 a-3은 양수였겠니, 음수였겠니? 부등호가 바뀌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a-3은 음수였겠구나. 그치? 그러니까 이제 a-3이 음수인 걸 아니까 나누면 x가 a 더하기 3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그거의 해가 얘라는 거니까 a 더하기 3이 4가 돼야 되겠네. 아하. 따라서 a는 1이 되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51쪽의 문제 1, 2, 3 중에 3번 풀어볼 거예요. 자, 영상 한번 멈춰보고 3번을 풀어봐요. 나는 바로 진행할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멈추고 풀어봤다는 가정하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부등식 요 녀석의 해가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요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지금 식이 이뻐 지저분해? 좀 지저분하니까 좀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x로 이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 그대로 놔둘게요. 그리고 나머지 녀석들을 이제 이항시켜 줍시다.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되겠지요. 됐나요? 그런데 해가 어떻게 나와 있어? 요 녀석의 해가 이렇게 된대. 그리고 그 얘기는 지금 나는 얘로 나눠주면 x의 범위가 나오겠지만 얘로 나눠주면 되는데 지금 부등호의 방향을 보아하니 바뀌었으니 a 더하기 2b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음수였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양변을 어떻게 할 거냐면 x의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a 더하기 2b로 나눌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B가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 유의해서 나눠줘야 되겠죠.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제 쫙 삭제될 거고 그게 분모에 써져 있겠지요. 즉 x의 범위는 a 더하기 2b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b. 근데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런데 이거의 해가 2 이하라고 하니까 이 값이 얼마라는 소리야? 2라는 소리지. 근데 나는 여기서 분모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가 이제 요식만 볼 거예요. 요식만. 그래서 양변에 a 더하기 2b를 곱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자, 다시 써줄게요. 그럼 2a 더하기 4b가 되겠지요. 그럼 2항하고 2항 할게요. 그럼 3a는 마이너스 3b니까 a는 마이너스 b가 되겠지요. 됐나요? 자, 그러면 봐봐. 나는 이제 요걸 풀고 싶은 거야. 그럼 요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한번 일단 x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지요. 정리하면 근데 우리가 a가 마이너스 2b라는 걸 아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리가 또 여기서 알고 있는 정보는 a 더하기 2b는 음수야. 즉 a 더하기 2b는 음수였잖아. 근데 a가 마이너스 b라는 걸 아니까 a 자리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b 더하기 2b는 0보다 작지. 즉 b는 0보다 작은 음수가 되는 이 정보를 알아낼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야. 됐어요? 마찬가지로 b 자리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서 연산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 아무튼 나는 a가 마이너스 b라는 걸 아니까 a 자리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b에다가 2x 마이너스 1은 3b인데 b 자리에 3a인데 a 자리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으니까 3b가 되겠지. 맞아요? 3과 마이너스 b를 곱하니까. 근데 항마다 지금 항이 한 개고 한 개니까 항마다 지금 뭐가 보여? b가 보이니까 약분해야지 하고서 그냥 풀면 틀려. 왜?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꼭 확인하라고. 약분할 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변에 이제 b로 나눠줄 거야, 양변을. b로 나누면 근데 이때 이 b가 뭐야? 음수잖아. 그러니까 나누면 b가 없어질 것이고 부등호의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b가 음수였잖아. 여기서 알아냈잖아. 이거 어떻게 알아낸 거라고? a가 마이너스 b라는 걸 알아냈고 그걸 여기다가 대입한 것뿐이야. 근데 얘가 음수라는 건 알았잖아. 왜? 우리 해가 이렇게 주어졌잖아. 근데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거든. 그러면 자 b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2x-1이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쓰면 틀린다고. 부등호의 방향을 꼭 바꿔줘야 된다고. 왜냐? b가 음수니까. 됐어요? 그럼 나는 결국에는 이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이거예요. 그럼 이 부등식 풀어줍시다. 그럼 2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이하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되게 어렵죠. 처음 보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침착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요 녀석의 해를 알려줬기 때문에 요 녀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좀 정리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얘로 나눠줘야 x의 범위를 구하니까 이 녀석으로 나눠주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해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얘가 음수였겠구나. 즉 a 더하기 2b가 음수였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x의 범위를 나타냈고 그게 2니까 요 식을 정리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a가 마이너스 b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a 더하기 b가 음수였으니까 즉 요 얘기죠. 그리고 요 a가 마이너스 b니까 a 자리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어 준 거야. 그럼 마이너스 b에다가 이 b를 더하면 b지.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고급 정보는 뭐야? b는 음수였구나. 그리고 어차피 a가 마이너스 b라는 걸 아니까 요 a 자리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은 거야. 그럼 3에다가 마이너스 b를 곱하면 마이너스 3b 나오겠죠. 그럼 내가 이제 이걸 풀고 싶은데 양변에 b가 있으니까 b 약분해야지. 항상 부등식은 약분할 때 조심해. 방정식은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방정식이어도 약분을 할 때는 얘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긴 해야 돼. 아무튼 이 부등식일 때 지금 b로 약분을 할 때 이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무턱대고 약분하면 안 돼. 근데 우린 알지. 요 결과를 토대로 b가 음수라는 걸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b로 약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음수로 약분을 하니까 음수로 b를 나눠주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짜잔 바뀌어야 돼. 안 바뀌면 틀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푸는 건 껌이잖아.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가 답이에요. 답.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1차 부등식을 푸는 거 해봤고요.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연립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 풀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어요. 명절 잘 보내세요.